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아이패드 미니에 관심이 더 많이 쏠리고 있긴 하지만 함께 출시된 친구 하나 더 있죠. 이렇게 한 손으로 잡으려니 좀 부담스러운데 아이패드입니다. 그냥 아이패드입니다. 9세대 제품이고요. 벌써 이것도 9세대가 됐죠. 아이패드는 사실 이제 표준이 됐던 모델이었고, 거기에 프로와 에어 아니면은 미니 이런 식으로 더해졌었는데, 지금은 교육용 아니면 저가 모델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의 포지션이 좀 바뀌었죠. 그러면서 5세대부터 좀 다시 방향성이 바뀌면서 이게 벌써 9세대까지 접어들게 됐습니다. 5세대부터 이제 확실히 교육용으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5세대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사실 큰 인기는 아니더라도 그냥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괜찮은 건지, 교육용으로 그냥 아이들이나 쓰는 제품인가, 그런 생각도 들죠. 결정적으로 지금 이게 내가 사는 게 맞나? 아니면은 이거 사면 오래 못 쓰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어요. 9세대 아이패드에는 A13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들어갔어요. 지금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나오고 있으니까 벌써 2세대 전의 프로세서라고 할 수 있죠. 2년이 벌써 더 지난 건데 느리고 옛날 기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A13, 14, 15 넘어오면서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라서 클럭 속도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프로세서의 구조, 아키텍처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아이패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벤치마크 돌려보면은 차이가 있지만 이게 사실 A1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숫자로 보여지는 차이인 만큼 실제 쓰는 환경에서 이건 빠르고 저건 느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프로세서들의 성능이 각 운영체제를 돌리는데 필요한 만큼 충분히 그 수준은 넘었죠. 그래서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도 특정 일을 더 빨리 하는 거, 이런 것보다 지금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그 병렬 처리죠. 그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더 많은 연산을 해야 되는 게임 아니면 동영상 편집 같은 일들이 중심이라면 그거는 아이패드 프로로 가시는 게 맞고요. 아이패드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콘텐츠 소비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생산성이 없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중저가 태블릿도 많이 보시는데 그런 제품들보다는 그래도 좀 비싼 편이죠. 요즘에 폭풍처럼 지나갔던 레노버의 그런 제품들도 있지만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비싸긴 하지만 아이패드가 주는 안정감이 있죠. 일단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앱들이 굉장히 안정성이 좋고요. 어떤 앱을 돌려도 아이패드에서 다 똑같이 잘 돌아갑니다. 안드로이드는 사실 이제 폰은 좋아도 그 태블릿용 앱이 많지 않고요. 또 기기마다 최적화가 다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앱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태블릿이 그렇게 중요하게 그 안드로이드 마켓 안에서 또 태블릿용 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비춰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태블릿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패드는 좀 안정돼 있다, 편안함을 준다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올렸던 글쓰기 좋은 기기 그 콘텐츠 보시고 아직도 지금까지도 종종 저한테 어떠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이패드도 글쓰기 도구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 스마트 키보드가 있어서요. 요즘에는 이런 방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펼친 다음에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서는 하나의 노트북 같은 그런 기기가 됩니다. 그래서 놓고 이렇게 키보드 똑같이 치면 되거든요. 이 폼팩터 자체가 아이패드 프로였잖아요. 이게 2세대 아이패드 프로의 디자인, 그 폼팩터를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이패드로 바꾼 거기 때문에 그 키보드 경험들 그대로 거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게 무게중심이 조금 위쪽에 있다 보니까 무릎에 놓고 지하철 같은 데 쓰면은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요. 그래서 키보드를 쓰실 때는 안정된 데서, 그러니까 카페 같은 데서 앉아서 키보드로 뭘 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저는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볍게 빨리 담을 때 아이패드를 주로 쓰는데, 노트북은 아무리 맥북이 빨리 켜지고 그런다고 해도 화면에 여러 가지가 떠 있고 뭔가 자꾸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고 바로 메모든 페이지든 워드 같은 걸 열어서 생각을 그냥 바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갖고 잘 쓰고 있는 좋은 글쓰기 도구인데요. 이 아이패드도 그 글쓰기 도구로서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글 쓰는데 A15니 M1이니 이런 것까지 꼭 필요하진 않으니까요. 화면이 P3 컬러가 안 되고
양쪽에 스테레오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스테레오가 되는 게 아쉬운 부분이고, 또 라이트닝 단자로 충전해야 되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네, 그래도 뭐 디스플레이 나쁘지 않고요. 화면 10.5인치 작지 않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써보는 폼팩터인데 부족함이 있다든지 뭐 이건 옛날 거다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네, 사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 아이패드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네, 뭐 성능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드렸고요. 문제는 지금 이걸 써도 괜찮은 건가 라는 거죠. 아이패드 프로도 나오고 있고 아이패드 미니도 새로 나왔고 아이패드 에어라는 중심을 잡은 기기도 있는데 이걸 내가 쓸 기기인가? 이거는 아이들이나 쓰고 뭐 학생들이나 쓰는 그런 기기 아닌가 라는 거죠. 물론 아이들 쓰기에 충분히 좋고요. 애플도 이 기기를 교육용에 초점 두고 있죠. 아이패드 중에서도 또 비교적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앱 생태계들이 잘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교육용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기기입니다. 그럼 일반 사용자들은 별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물론 모두가 아이패드 프로 쓰고 아이패드 에어를 부담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비쌉니다.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아이패드가 필요하고 가볍게 쓸 수 있는 생산성 도구가 필요하다면 이 아이패드로 접근해도 굉장히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디자인이 옛날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패드 에어부터 내려오던 거고 정확히는 아이패드 프로 2세대 디자인이죠.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은 예전 디자인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 전까지 쓰던 아이패드 프로의 디자인이었다는 거죠. 요즘에 뭐 애플 기기들 전체적으로 다 전면 디스플레이가 중심이 되면서 앞에 버튼 달린 기기 자체가 좀 옛날 느낌이 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요즘처럼 이제 마스크 쓸 때 이 터치 아이디 홈 버튼은 진짜 편해요.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지긴 했지만 저는 애플이 만들어낸 인터페이스 중에 가장 완벽한 게 이 홈 버튼, 특히 이제 터치 아이디 홈 버튼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편하고 빠르면서 안정적인 보안 인증 도구가 또 있을까 싶죠. 아마 이 아이패드도 뭐 언젠가는 디자인이 전면 디스플레이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너무 예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편한 게 최고고 얼마 전까지 아이패드 프로로 우리가 잘 쓰던 그런 익숙한 디자인입니다. 뭐 사용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절대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편한 게 최고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이패드 9세대 고르신다고 하면은 뭐 어떤 걸 사는 게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문제죠. 네, 저는 이 아이패드도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기존의 128GB 제품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256GB 제품이 채우면서 64 256 이렇게 두 가지 제품으로 나뉘는데요. 저는 64GB의 셀룰러 모델을 제일 추천합니다. 네, 아이패드는 셀룰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큰 기기거든요. 물론 뭐 테더링 할 수도 있지만 직접 온라인이 되는 기기랑 안 되는 기기는 차이가 진짜 큽니다. 물론 뭐 여기에 여러 가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넣어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좀 부족할 수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 뭐 스트리밍으로 넷플릭스, 뭐 웨이브, 유튜브 이런 거 보신다고 하면은 여기에 그렇게 무거운 앱들이, 무거운 파일들이 담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오히려 같은 값이면은 여기에 셀룰러 통해서 항상 온라인으로 뭐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동기화되고 그런 것들이 훨씬 좋은 경험을 주기 때문에 특히 밖에서 뭐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셀룰러 모델 사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밖에 들고 나갈 일이 거의 없고 정해진 공간에서 항상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쓴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256 사시면 됩니다. 256GB 셀룰러 모델 사는 건 어떨까요? 네, 물론 여유가 있으면 괜찮지만 그럴 거면은 저는 차라리 아이패드 에어나 아니면은 뭐 아이패드 미니로 넘어가는 편이 더 낫다고 봅니다. 네, 조금 더 아이패드를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잘 쓰시겠다고 하시면은 투자를 해서 상위 모델로 가는 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좋고 뭐 마음도 더 편하겠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이패드 9세대 아이패드도 아이패드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은 좋은 선택지라는 거예요. 뭐 고성능 기기가 좋고 막 새로 나온 이른바 뭐 최신형 이런 것들이 참 좋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기기를 구입할 때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최신 기기가 있으면 생산성이 늘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또 구형 기기를 쓰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못하고 내 생산성을 아이디어를 제대로 뽑아내지 못한다. 그런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이 A13 칩은 여전히 가장 빠른 칩 중에 하나고 여기에도 펜슬과 키보드가 다 되기 때문에 생산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어디에 뭐 보여주려고 기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로 효과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내 아이디어를 잘 담아내는 게 기기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디자인에 옛날 프로세서를 써서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저는 진짜 필요 없는 고민이라고 보고요. 진짜 고민은 기기를 살까 말까, 기기를 살 때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더 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덜어줄 수 있게, 부담이 덜가는 선에서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이패드로 이 9세대 아이패드가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은 9세대 아이패드 이야기 해봤고요. 다른 이야기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게요.